안녕하세요. 1월 5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새해 첫 테마주 진단 시간인데요. 새해 되자마자 좋은 뉴스, 나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최 이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 진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곤 네. 있는데 좋은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뉴스는 이제 새해에는 증시가 좋다, 네, 시장 전망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증권사 전망치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 간다, 2,3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증권사 얘기대로만 치면은 올해 그냥 엄청난, 네,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각종 경제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걸고 있는 기대감들, 또 업황 호전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월 15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1차 합의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또 해소되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책도 같이 내보내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1월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들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덕담 같은 그런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쁜 소식도 좀 있지 않나요? 나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말이죠. 이제 3일 현지 시간 새벽이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은 3일 새벽이 아니었을 테고 저녁 늦게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핵심 실세죠. 핵심 인사를 살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그 경고 메시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를 과시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난 그 12월 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포섭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국, 러시아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합동 군사훈련, 이게 첫 번째 골자였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폭격한 거나 러시아를 때린다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같이 명분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폭격을 해가지고 핵심 인사를 살해해버린다. 그러면 모양새들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에게 너희들도 까불지 마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북한 쪽이죠. 이제 북한과 이란은 어떻게 보면 닮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에게 야, 너도 말 안 들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너만 딱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이란이 잔인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발발 위험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현재 이제 미국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그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도 많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만 된다라면 시장에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악재들은 좀 빨리 해소되고 좋은 소식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지난 1년간 공매도 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네요. 네, 1년치 이제 공매도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제 공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게 공매도가 많았나,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공매도 때문에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차트를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매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긴 했는데, 매매 비중, 즉 매매에 있어서 공매도가 가장 많이 차지한 그런 종목을 보니까 넷마블이 1등을 차지했어요. 지금 공매도의 어떤 매매 비중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 보니까 20%나 지금 들어가 있고요. 평단가가 지금 104,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구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됐겠죠. 예, 평단가가 10만원이고 공매도를 1,000원 상태니까 지금 9만원 정도대라면은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환매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주가의 어떤 반등, 즉 나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아. 지금 한 15% 정도 나왔다 치면 이 정도 수익만 내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환매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테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가 환매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더 밀어버리겠다. 난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지 못해라고 본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85,000원 아래로 주가가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일단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대응을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넷마블이 이번에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예상되는 구간이지만 그 부분이 공매도 포지션의 하방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로, 즉 환매가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웅진 코웨이 인수에 따른 어떤 재정적 부담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횡보 흐름이 좀 나오거나 오르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87,000원 정도 저점 지지를 보시고요.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매도라든지 비중을 축소하는 입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게임으로 보면은 뭐 다른 쪽에 어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웅진 코웨이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잔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면서 87,000원 지지점만 확인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87,000원 정도에 형성된 지지선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그거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서 현재는 홀딩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고요. 네, 다음은 아모레G입니다. 어떤가요? 네, 아모레를 보겠습니다. 아모레G는 이제 과거에 화장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2014년, 15년도에 아모레 없으면은 주식한다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이죠. 이게 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2018년도에는 더 많이 하락했고요. 2019년도에는 또 저점도 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지금 포함이 됐어요. 무려 매매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공매도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거는 평단가가 67,000원입니다. 67,000원대의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면 여기 시점인데요. 지금 뜻하지 않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뭐 가격대로 친다라면 이제 손실률 같은 경우는 뭐 10%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 아모레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가 쑥쑥 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매도죠. 공매도가 지금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7만원 아래쪽에 평단가 형성되어 있다면 손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에라 손절 보자, 손실을 인정하자 해가지고 숏 커버링, 즉 뭐 환매를 통해서 손절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도 있는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내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7만원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7만원 근처까지 붙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형성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9만원 정도대에서는 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한 어떤 도약의 포인트가 쉽게 만들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정을 염두에 둔 횡보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은 공매도 평균 단가가 67,800원으로 지금 이제 그 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 정도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지지선은 7만원 정도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까지는 변동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고, 뭐 7만원 이하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또 다른 추세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바닥 저점권은 여기에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7만원이 깨지면 뭐 6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일단 마지노 선으로 생각하시고 지지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종목은
그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매수하고 싶으면 조금만 사셔도 괜찮긴 한데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세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매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신규 접근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조정을 염두에 둔 홀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는 좀 관망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이 많았던 특징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어떤가요? 네, 써니전자는 지금 그 정치 테마주죠. 안철수 씨가 정계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1월 2일 날 했습니다. 뭐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요. 안랩이 있죠. 안랩 같은 경우는 하루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써니전자는 네,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났죠. 이 써니전자는 뭐, 그 회사 임원이 예전에 안철수 그 안랩에서 뭐 같이 근무했었던 뭐 그런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세운 이 안랩보다도 더 대장주 취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써니전자는 업무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공시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이 테마로 움직일 때는 일단 과거의 어떤 테마성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보통 테마주들은요, 과거에는 뭐 15%짜리 상승폭이 있을 때는 뭐 상한가를 뭐 5방, 6방도 연속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번 상한가 나가면 30%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50%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연속으로 올렸을 때 만들어낸 수익률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자리는 단기적 차익 매도가 들어가야지 맞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뭐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일단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치 복귀하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나오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다시 차익 매도 그리고 나서 빠진 이후에 향후 추이를 보고 다시 대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요, 단기적 차익 매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두 번째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어떤가요? 아, 주연테크도 이게 정치 테마주네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이 전부 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군요. 근데 이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총리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 그 총리를 이제 그만하죠. 그만하시고 이제 최장수 국무총리로 있다가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후의 움직임이에요. 이번에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 국무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종로 지역에 출마를 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에서 시키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좋은 분을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여기에 총선에 출마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계 복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역에 뛰고 있는 분이시고 또 출마를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기서 뭐 선대위를 마주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만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보유 관점을 더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테마주 이고 정치적 움직임들이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아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시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위쪽 꼬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50원, 800원 정도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격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포지션만 좀 유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지선은 800원에서 850원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고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연테크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예요. 어떤가요? 네, 이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그 이란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한가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 이 주유소 이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석유 도소매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불안감이 좀 생겼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소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추가 상승 이후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 일요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 만약에 뭐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뭐 더 이상 없이 그냥 배치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긴장감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아마 뭐 해소라든지 또는 화해라든지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는 이야기로만 끝나게 된다라면 주가가 추가 상승보다는 아마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성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부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시 갭 상승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갭이 나오면은 뭐 그래도 7,500원대 이상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갭 상승으로 강한 상승이라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뭐 음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전일 종가 즉 7,250원 이 종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차익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흥구석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갭 상승 시에는 홀딩을 좀 하시는 것이 괜찮고 그리고 음봉이 나오거나 전일 종가보다 아래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인기 검색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대양금속입니다. 어떤가요? 네, 대양금속은 하한가네요. 이번 아까 것이 이제 온탕이면 지금 냉탕이네요. 하한가 두 번인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죠. 이게 뭐 그 SC 은행인가요? 뭐 하여튼 그건데 이 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다가 이게 원래 지분이 한 23%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전량을 FND 조합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이 일단 나타났어요. 근데 보통은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그러면 아주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31일 날 변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1월 2일 날은 이게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시가가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아주 나쁜 소식이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좀 살펴보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최대 주주인 FND 조합이 자사주를 매각을 함께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원래 이제 지분이 47.6%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자사주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정 공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15%라 줄었다라고 일단 뉴스가 나왔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13%가 줄어가지고 한 5% 정도대로 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지난 그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가지고 있던 20%대 지분보다는 많은 거지만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어떤 부담감 여기다가 자사주 매각까지 들어갔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 잔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450만 주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한가면은 월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또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 하락은 더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추가 하락 시점에서 하한가가 또 나오지 않고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면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한가 두 방, 그 다음에 세 방째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나올 물량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용 섰다든지 이런 것들도 반대 매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물량을 월요일 정도에서는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까지 한번 더 얻어맞게 된다라면 지금은 뭐 매도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맞고 물량이 나올 때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월요일날 한 번 더 맞게 된다라면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접근이거나 추가 매수나 뭐 따라 들어가서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월요일 또는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 당연히 부담되니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월요일날 빠지면서 시작하더라도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양금속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종목 6종목 여기까지고요. 새해 네. 첫 방송이었는데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뭐 1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작년 이후에 올해 첫 방송이라서 상당히 떨렸고요. 네, 어떤 여러분들 올해도 네 우리 테마주인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좋은 정보 또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